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 열리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조사 때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11시부터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에 대한 두 번째 대국민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보겠습니까? 이제 11시면 정부의 개헌안 두 번째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좀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다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할 말을 다 했다. 근데 그게 두 가지 빼곤 다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하고 그다음에 67억 예. 이상은 회장에게 빌린 거. 그 두 가지 외에는 다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도 예. 부인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별로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는 건 예. 이제 검찰의 수사나 이후의 일정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일단 그 법적 프로세스를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온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보복 수사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는 첫걸음으로 네.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전직 대통령께서 가늠한 법적 절차에는 순응해 주시는 것이 국민 보시기에 예.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게 좀 나았다고 보시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 의한 자기 수사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본인이 어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라면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의 행동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행동은 좀 너무 늦었어요. 예. 예컨대 지금 이게 보면 정치적인 마지막 저항인데 일정하게 무슨 검찰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 가고 안 가고 가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거하고는 상관없이 예.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저항의 표시인데 좀 늦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건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얘기했다면은 사실 처음에 얘기 나올 때부터 일정하게 다른 보수 세력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등과 어떤 연대를 한다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행사에 상당히 보이콧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 또 이게 법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예. 과거에 이해창 대표가 하듯이 그래 나를 잡아가라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하다든가 예. 라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본인 스스로 이것은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동안에 쭉 대응했던 것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 좀 미숙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 많은 혐의들이 다 유죄로 지금 판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영장에 기재했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거의 한 30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지키기를 보는 그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보도가 적절한지 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단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와 법적 판단이 잘 나도록 예. 그게 공평하게 나도록 지켜보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지나치게 언론의 선정적인 접근이나 예. 불필요한 가족관계 보도, 매도 이런 건 저는 누구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기소는 되었지만 예.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한
신상털기나 이런 거는 언론이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총 혐의를 잡고 있는 게 18가지 정도인데 그중에 이제 12가지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이게 뇌물 사건이기도 하고 직권 남용이기도 하고 불법 비자금 조성 사건이기도 하고 횡령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정말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은 물론이겠지만 여당 또한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언론의 선정성을 지적해 주셨는데도 이게 좀 내용이 지금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은 재임 시절에도 다스를 좀 주도적으로 챙겼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이제 검찰의 대응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방금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측면들이 있는데 검찰이 과도하게 좀 정치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흘리는 것조차도 안 되는데 그것을 전제해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보다 더 무겁다. 예전에 이것이 10년 전에 밝혀졌다면 당선 무효감이다라는 얘기가 진짜 검찰에서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여러 부분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중독이 돼서 그렇지. 저는 제가 볼 때 검찰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좀 그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이거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해석까지 달았잖아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간질까지 시키는 식의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앞으로 안 좋은 전례를 남길 거다. 검찰은 진짜 자중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중간 새어나오는 얘기들이 좀 보면 그것들이 사실이라 친다면 예컨대 영포 빌딩에서 문서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다스의 있던 급료를 이시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한테 얼마나 더 줄까라는 것을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 공문서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같은 당의 소속의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이지만 이거 좀 너무 하지 않나.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정말로.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제가 볼 때 논평이 안 나오는 이유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곤란하다 이거는. 서로 이 검찰이 정말 수사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유출했다 할지라도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사실은 할 말이 좀 없는 이런 상황인 거는 좀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한 2분 뒤면은 청와대에서 2차 개헌안이 나올 텐데 어제 그 1차 개헌안 중에 보면 뭐 5.18, 60 항쟁, 부마 항쟁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온갖 사건을 다 넣은 뭐 누더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은 그게 정부에서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그 개헌안 문구 하나하나를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들어갈 일이 아니고요. 국회가 빨리 개헌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이런저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대선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대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후보들이 전부 이제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먼저 안철수 전 후보가 6월 지방선거하고 같이 개헌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걸 모든 후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따라 나온 말이 있었어요. 대선 때 개헌을 이용해 먹고 누구든지 대통령 되면 개헌을 안 하더라.
그래서 후보들이 다 우리는 반드시 개헌을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주 수차례 이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게 반복되어 온 약속과 비난, 그 고리를 끊자는 심정이 예.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선 국민들 보시기에 개헌을 놓고 아주 유력 후보와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했다 거짓말하고 네. 번복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의 행태를 보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을 흔드는데 그러지 예. 마시고 저는 지금 빨리 국회가 네. 개헌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예. 발의하면 되고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